자, 이렇게 뭐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 보시고 지금 고정되어 있는 A, B, C, D가 있어요. 그래서 A, B, C의 전하량은 같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A를 Q, B도 Q, C도 Q 이렇게 넣을 겁니다. 전하량이 같고 A, B는 양전하, A는 플러스 Q, 야도 플러스 Q, 야는 음전하, 마이너스 Q 라고 하고 O의 전하량이 플러스 1인 됐습니까? 플러스 1인 점전하 2를 가만히 놨더니 이렇게 갔답니다. 왜 이렇게 갔느냐? 이게 각도를 정확하게 없는데 일단은 E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D는 모르니까 A는 자 플러스니까 어떻게 합니까? 밀어내죠. A는 밀어냅니다. 이 크기가 뭐냐? K 적어야 됩니다. D 제곱에 EI 전하량이 1이니까 그냥 Q만큼 밀어냅니다. 그죠? 자 B는 어느 쪽으로 밀어냅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밀어내겠죠. 둘의 크기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자 C는 뭐합니까? 당기죠. C는 당기인데 어차피 식 적으면 똑같으니까 C도 똑같은 힘으로 당길 겁니다. 전하량 똑같다 했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D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안은 뭔지 모르겠지만 전하량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전하량을 스몰 Q라 합시다. 이 스몰 Q라 적다고 작은 거 아닙니다. 이거 클 거거든요. 여기에서 D가 지금 이 아들이 다 합쳐가지고 D까지 합쳐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 알을 하나를 크기를 1로 적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쪽으로 1 땡기고 이쪽으로는 지금 2 땡기는 거잖아요. 느낌이 맞죠? 그러면 이 알은 어디로 가야 정상입니까? D가 어떻게 쳤을 때 1로 가야 정상이죠. 근데 1로 간대. 왜 1로 가? 이런 힘이 있어야지 요거 상쇄시키고 난 다음에도 몇이 남아야 돼. 요거 상쇄시키고 쌤시키고 2가 남아야죠. 상쇄시키고 2가 남아야 되니까 총 3이 있어요. 1을 상쇄시키고 2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느냐? 이하보다 3배 큰 놈이 딱 있어야지 이 4개의 힘의 합이 딱 대각선 45도일 겁니다. 지금 이하가 45도라고 안 적혀 있으니까 딱 3배는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힘이 있어야 돼. 지금 45도면 이런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걸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 힘. 요게 힘 F, 요게 힘 F. 됐습니까? 힘 F, 요게 힘 F. 그럼 요쪽으로 몇 F? 2F. 요쪽으로 F. 됐습니까? 그래서 입자가 있는데 요쪽으로 EF, 요쪽으로 F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힘을 줘야지. 그러니까 이 안은 밀든지 당기든지 이 방향밖에 안 됩니다. 이 안은. 그죠? 이 아를 밀든지 당기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힘을 만약에 줬다고 치면은 이하 둘이 합이 평행사변형 알죠? 힘 이쪽으로 작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알겠다 인데 이하보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커야 됩니다. 이하보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됐습니까? 커야지만 이하를 쌤쌤하고 난 다음에도 남아있으니까 이하 둘이 힘의 합의대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하가 만약에 45도면 이하 둘이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F를 상쇄하고도 2F가 있어야 되니까 이하는 3F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거 45도라고 말 안 해줬으니까 3F는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이 힘보다 F보다는 커야 돼. 됐습니까? 그러면 이하가 Q보다는 확실히 커야 되는 건 맞습니까? 최소한 F는 돼야 되잖아요. 최소한 F 이상은 돼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이하가 Q 이상은 돼야지만 이하가 요쪽으로 날아갈 것이다. 어차피 X축으로는 요로 갈 수밖에 없어. Y축으로 위로 날아가야지
서로 X축으로 여기로 가고 Y축으로 일로 가니까 일로 갈 수밖에 없거든. 맞죠? 그래서 이 힘보다는 그 힘이 위로 작용해야 된다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하 둘 사이는 무슨 작용이 한다? 요런 힘이 작용하니까 얘가 플러스니까 얘도 플러스인데 Q보다는 더 큰 힘이 있어요. 더 큰 전하가 있어야 된다. 이해 갑니까 요거? 그래서 밑에 있는 지문을 읽어보면 D는 플러스다. 맞죠? 당연하죠. 전하량의 크기는 D가 A보다 크다. 당연히 커야 됩니다. 맞습니다. D가 A보다. 그러니까 A가 어차피 Q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A보다 크다는 뜻이 다른 것보다 크다. A와 C가 E에 작용하는 증기의 방향은 서로 반대. A와 C가 작용하는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가 틀렸죠. 같다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기역, 니은 하면 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냈더니 A가 B의 장애 증기일으킨 F였다. 요 F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럼 서로 F입니다. 이거 작반 알죠? 작반. 요것도 F 작용할 겁니다. 거리는 D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B를 C로 B를 바꾸고 C로 바꿨더니 반대로 갔더라. 됐나? 했더니 반대로 갔는데 힘이 EF가 됐어요. 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부호를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죠. 그러면 정합니다. A가 만약에 플러스라면 서로 잡아당기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이해갑니까? 됐습니까? 전하량을 모르니까 Q 이렇게 적을게요. 일단 됐습니까? 그런데 A는 그대로 플러스 Q인데 얘는 반대로 가니까 얘도 반드시 플러스가 돼야 된다. 그런데 요 둘이가 지금 거리가 똑같죠. 지금 거리가 똑같은데 둘이 곱이 요건데 얘 둘이 곱은 이 힘보다 2배가 됐으니까 얘는 더 커야 되니까 얘는 Q가 아니고 2Q가 돼야지만 얘가 2배가 되겠죠. 요거 식 적으면 D의 제곱에 QQ고 얘는 D의 제곱은 똑같은데 2QQ가 나와야 되니까 요거는 똑같아요. 요거만 바꿔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다는 AC가 거리를 2D만큼 떨어졌다. 그럼 여기 2D만큼 떨어졌어요. 그럼 요게보다 거리만 2배 된 거야. 거리가 2배 된 거야. 그럼 전기의 크기는 몇 배 된 거야? 4분의 1. 됐습니까? 4분의 1이니까 이 EF의 4분의 1. EF의 4분의 1. 그래서 2분의 1F가 될 것이다. 됐나요? 오케이. 요래 놓고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전하량은 C가 B보다 크다. 몇 배 크다? 2배 크다. 서로 다른 종류다. 맞죠? B, C 다른 종류. 그러니까 이거를 정해놓고 가면 돼. 그럼 쌤 이거 마이너스면요? 이거 마이너스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는 마이너스 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해놓고 가면 쉽다라는 거죠. 이 중에 하나를 만약에 이게 플러스다 말해주면은 우리가 쉽게 접근하는데 안 적어주면 애들이 어려워하거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플러스라고 해놓고 전하는 무조건 플러스가 기준입니다. 플러스라고 해놓고 나중에 방향 계산해보니까 반대더라. 그럼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다해서 AC 사이 장애의 증기의 크기는 F가 아니죠. 2분의 1F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하면 됩니다. 자, 전하량이 다 적어줬죠. 이거는 자 나타낸 것이다. 고정되어 있고 중간 지점에 이걸 놔뒀더니 고정됐다. 됐습니까? 읽어볼게요. 이거는 뭐 따로 뭐 0이 되는 지점 없으니까 우리가 따로 구할 필요 없습니다. 가에서 A의 자연의 전기의 크기와 B의 자연의 전기의 크기는 같습니다. 작반이잖아요. 이 아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1, 0. 크기는 뭡니까? 둘 다 똑같습니다. K 줬고. 거리는 뭔지 모르니까 여기에서 중간에 나타났으니까 얘를 2R로 놓을게요. 요거는 2R. 요거 RR 할 겁니다. 됐습니까? 2R이니까 4R의 제곱. 어차피 나중에 계산한 거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둘이 곱이니까 2Q의 제곱. 여기 요 크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나에서 C의 자연의 전기는 0이다. 0입니까? 앞에서 뭘 했습니까? 얘를 이제 들고 온 거죠. 들고 들어온 거죠. 둘이 부호가 반대일 때는 바깥쪽
바깥쪽이 0이 된다. 어디에? 이하한테서 먼 곳. 루트 2 대 1. 루트 너무 멀어서 그냥 대충 적었습니다. 요 지점 분명히 0이 되니까 여기는 0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할 수 있죠. 가와 나에서 A의 자연의 정의의 크기는 같다. A의 자연의 정의의 크기 같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A는 지금 이 B의 영향을 받는 거고 이 A는 C도 영향받고 B도 영향받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뭔가 하고 정의의 크기가 같다. 계산해 볼게요. 우리가 요 크기 요겁니다. A 작용하는 힘. 요거 같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요거를 계산해 보면 요 부분만 따로 A는 지금 B가 어떻게 합니까? 같을 수는 없는데 방향의 반대일 수가 있어가지고 방향의 반대고 크기가 같을 수가 있어가지고 B가 작용하는 힘은 어차피 똑같을 거예요. 잡아당긴다. B 크기는 뭡니까? 4R의 제곱에 2Q의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C는 뭐합니까? C는 잡아당기죠. 뭔가 더해지는데 같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얘는 크기는 같다. 틀렸습니다. 됐나요? 가와 나에서 B의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가와 나에서 B의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B는 이쪽으로 가죠. 일단 요거 B의 작용하는 힘 적어 볼게요. 일단 A가 당기는 힘은 변함이 없습니다. B입니다. 요거 A가 당기는 힘의 크기는 변함이 없고 4R 제곱에 2Q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C가 어떻게 합니까? 밀어내죠. 여기에서 이제 C가 밀어냅니다. 근데 C가 밀어내는 힘이 요 거리가 R이죠. R의 제곱에 2Q2 제곱입니다. 맞죠? 요거 약분하면 2분의 1이죠. 야, 얘가 훨씬 크네. 그죠? 혼자 있을 때는 A만 있을 때는 여기로 갔는데 C가 밀어내는 힘이 너무 커져가지고 얘는 요쪽으로 갈 겁니다. 서로 반대 방향이다. 크기도 구할 수 있죠. 맞죠? 크기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라고 적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고정되어 있는 점자나 세개 A, B, C, D를 나타낸 것이다. A와 D의 전하량은 플러스 Q 적혀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B가 A, C, D로 받던 전기력이 합과 C가 A, B, D로 받는 전기력의 합은 모두 0이다. 와, 0. 한번 해볼게요. 이하는 전하량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B가 A, C, D로 받는 전기력의 합과 전기력의 합입니다. 합력과 C가입니다. C가 나머지로 받는 전기력의 합력은 모두 0이다. 뜻이 뭡니까? 모두. 합력은 모두예요. 이하도 0이고 이하도 0이다를 적은 거죠. 그러니까 B가 나머지 3개 받는 힘도 0이고 C가 나머지 3개 받는 힘도 0이다. 를 적은 겁니다. 됐습니까? B 입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자, A가 어떻게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거예요. A, B하고 C하고 부호를 모르고 전하량도 모릅니다. AD만 알게 됩니다. 그죠?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B가 음이냐 양이냐 이런 거 물어볼 거거든요. 생각을 해볼게요. 요 둘이 부호가 같죠. AD는 어차피 B에 대해서도 AD, C에 대해서도 AD는 고정일 거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B에 대해서 적을 건데 지금 AD에 대해서 이하가 힘이 받을 겁니다. 이하가 만약에 플러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A는 이쪽으로 밉니다. 그죠? 적을게요. 여기. B 플러스라 가정한 거예요. A가 밉니다. D도 이쪽으로 밉니다. 그죠? 그러면은 A의 크기가 D의 제곱에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Q라고 적을게요. 먼저 QQ. 요하는 거리 이렇게 됐으니까 4D의 제곱에 QQ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부호 반대입니다. 그러면 누가 큽니까? 위에 키 크죠? 그러면 C 때문에 생기는 놈은 분명히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당겨야 됩니다. 그죠?
아니 이하보다 이하가 크니까 밀어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C 때문에 생기는. 됐습니까? 그래서 이하는 크기가 D 제곱에 뭐다? 뭔지 모르잖아요. Q 다시 적을게요. Q 다시다. 됐습니까? 됐나요? 그러면 만약에 이하가 플러스면 C는 뭐라는 거죠? 지금 밀어내잖아요. 이것도 플러스다. 이하가 플러스 Q면 야도 Q 다시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됐나요? 지금 이렇게 그냥 강제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게서 합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요하 둘이의 합이 요하 둘이 요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식을 하나 적어 놓을게요. 요게 D 제곱은 다 너무 똑같아 가지고 그냥 D 제곱 안 적어도 귀찮지 않습니다. 지금 이하와 이하 둘이 합이 같은 거죠. 그래서 Q와 Q D 제곱 적죠. 와 요하 둘이 합치면 몇입니까? 4D의 제곱과 QQ와 D제곱과 요렇게 같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 적어놨죠. 하나 더. C도 0이 되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C 입장에서 볼게요. 여기서 이제 C 입장입니다. 빨간색으로 계속. 자 C 입장은 위에 이미 플러스 Q'라고 했기 때문에 됐나요? Q'라고 했기 때문에 B도 요거 있기 때문에 이하가 0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A가 어떻게 합니까?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A가 밀어내죠. D는 어떻게 합니까? 밀어내죠. B는 어떻게 합니까? 밀어내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됐나요? 그래서 A에 대한 크기는 A 요거 적는 겁니다. Q 다시. 됐습니까? D에 대한 크기는 뒤에 대한 크기 요거 Q 다시. 그 다음에 B에 대한 크기는 자 요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하 둘이 합이 여기 둘이 합이 적어볼게요. 4D 제곱 Q 다시 D 제곱 Q 다시 그 다음에 요거 D에 Q 다시. 자 이게 같나? 라고 물어봤죠. 근데 이게 억수로 복잡해 보이죠? 전혀 안 복잡합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D 일단 다 날리고 요게 위에 Q 똑같으니까 Q 다 날리고 그럼 야 식이 어떻게 되느냐? Q는 4분의 Q 더하기 Q 다시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다 날라갔으니까.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4분의 3Q는 Q 다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하나 더. 요걸 해보니까 요거는 식을 딱 적어보니까 D 제곱이죠. 다 똑같으니까 날라가고 여기 Q 다시가 똑같으니까 Q 다시 날리고 됐나요? 그래서 요걸 적어보니까 Q는 4분의 Q 플러스 Q다. 위에 이렇게 되죠. 넘어가면 4분의 Q는 Q다. 이렇게 적혀있죠. 자 지금 요와 둘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말하고 싶은 거는 이하와 이하의 전하량이 같다면 이게 성립한다. 됐습니까? 이하가 성립한다. 그러면 선생님 질문자 이렇게 들어오겠죠. 선생님 이걸 지금 플러스라 했잖아요. 그죠? 이하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하가 마이너스가 돼가 식을 적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하가 마이너스죠. 됐죠? 그럼 이하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그죠? 이하 부호도 반대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짝 누가 큽니까? 이하가 크죠? 그래서 반드시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하 둘이는
C는 뭐 해야 됩니까? 집중하세요.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하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걸 식을 적으면 똑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똑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위에 요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Q라고 했으니까 이하 부호도 반대, 이하 부호도 반대, 이하 부호도 반대가 되니까 식을 적으면 또 똑같아요. 결국은 그냥 플러스 Q라고 정해놓고 풀고 그냥 그게 맞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은 똑같아요. 전에 어차피 이하가 마이너스면 이하도 마이너스고 플러스 플러스인 거예요. 그걸 안 가르쳐 줬단 말입니다. 맞죠? 그죠? 됐나요? 그래서 요걸 해볼 건데 지금 이걸 마이너스로 적으면 식이 어떻게 될 거냐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각했는데 다시 여기 마이너스 되면 안 똑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다시 여기 제가 지금 잠이 와가지고 여기서 제가 잘못 생각했죠. 뭐가 잘못됐느냐 다시 해볼게요. 마이너스 되면은 답이 안 나요. 일단 플러스 가지고 요거를 다 정리했습니다. 지금 일단 답은 둘 다 지금 플러스 플러스거든요. 근데 마이너스인 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플러스 놓고 일단 계산해 가지고 아니면 마이너스 하면 되는데 요거 좀 이따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쉽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로 결정을 했잖아요. 여기서 자 그러면은 이하가 반대가 될 겁니다. 이하도 반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둘 중에 누가 큽니까? 위에 기 크죠? 위에 기 크기 때문에 이 밑에 거는 무조건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서 제가 설명이 잘못했죠. 이하가 1로 가려면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이 C가 이하를 잡아당겨야 되니까 이하는 플러스 그대로 가야 됩니다. 이게 그죠? 됐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방향이 되려면 플러스 됐죠? 그래서 식을 적으면 위에 거는 일단은 어떻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방향만 반대가 돼가지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가 문제예요. 앞에서 요걸 마이너스하고 잡아버렸죠. 이걸. 그럼 얘를 뭘로 잡을까요? 플러스입니다. 위에서는 플러스였죠. 됐나요? 그러면 요 C는 앞에서 플러스였습니다. C는 부호가 똑같았죠. 요 위하고 똑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요것만 변한 거잖아요. 그죠? C는 요 방향이 변함이 없습니다. D에 대한 방향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근데 B에 대한 방향만 반대가 됩니다. 여기. 요와 둘이 인력이잖아요. 요것만 반대가 돼. 앞에서는 다 반대가 되는데 요하는 요것만 반대가 돼. 그럼 요하가 반대가 되니까 식을 이렇게 적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요 식이 이렇게 안 되죠. 요 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둘이 더한 것이 이거랑 같다. 이거 둘이 더한 것이 이거랑 같다. 이해갑니까? 그럼 요걸 한번 적어볼게요. 이하 둘이 더한 것이 적어보면 요가 같다니까 4D의 제곱에 QQ 다시는 D제곱에 QQ 다시 더하기 D제곱에 QQ 다시 요렇게 적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이미 이하보다 4배 큽니다. 근데 이 4배 큰 거에다 뭔가를 더 더했는데 같다? 이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하가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둘 다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요거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계산했듯이 여기 요거 맞습니다. 요거 계산했죠? 됐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계산해 보세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B가 AB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C를 여기 놨더니 C가 정지해 있더라. 아하. 이하 둘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플러스라고 지금 안 가르쳐 줬으니까 플러스라고 과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왜 중간에 0이 됐습니까? 둘이 부호가 같으니까. 그리고 이하가 거리가 2배나 먼데도 힘이 똑같은 거 보니까 전하량이 4배구나. 됐습니까? 요거는 뭔지 모르니까 일단 이게
플러스에도 마이너스에도 무조건 상관없습니다. 멈춰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 C를 고정시키고 양전하를 놔뒀더니 이하도 정지에 있더라. 이하도 정지에 있더라. 그럼 D에 대한 힘을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그 D에 대한 힘은 A 지금 플러스니까 플러스니까 밀어내겠죠. A 때문에 밀림을 받습니다. B 때문에도 이쪽으로 밀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A 때문에는 요거 해야 되니까 4D의 제곱에 이하의 전하량이 그냥 조그맣게 Q 적을게요. 플러스 Q. 됐습니까? 요거 알죠? 예, 요거. 그래서 얘는 4QQ더라. 그 다음에 B에 대한 힘은 D 제곱에 됐습니까? 이게 4QQ가 아니네요. 그냥 QQ네요. 라지 Q, 스몰 Q. 얘는 D 제곱에 이하 둘이 곱이니까 4 라지 Q, 스몰 Q더라. 됐습니까? 그러면 요 C가 지금 이하가 지금 밑에 힘이 16배 큽니다. 지금 16배 4로 통분할게요. 이거 4분의 이거 16 적어도 됩니까? 이만큼. 그러니까 이건 4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16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이 C 때문에 이 짝 방향으로 요 D가 이 짝 방향으로 D 제곱에 됐습니까? 이하 Q 모르니까 Q 다시라 적을게요. 됐습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4분의 15QQ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하는 이쪽으로 힘을 받는다. C 때문에 이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 보니까 이하도 플러스구나. Q-가 몇인지 이제 궁금한 거죠. 한번 해볼게요. 요 둘이 식을 다시 요건데 요거는 요거 때문에 요렇게 때문에 이 힘은 요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한 거고, 지금 실제 힘은 D 제곱분의 Q-Q입니다. 이 둘이 힘이 같아야 돼요. 이 어차피 C에 대한 힘이니까. 요 둘 관계의 힘을 적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 Q-가 4분의 15Q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아, 얘가 플러스 4분의 15Q구나. 선생님, 이하가 마이너스면 어떻습니까? 이하가 마이너스면 부호가 똑같으니까 이하도 마이너스겠죠. 어차피 크기는 똑같을 겁니다. 요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방향이 이쪽으로, 이하 방향이 이쪽으로 바뀔 겁니다. 그죠? 됐나요? 그러면은 이하가 또 14배 크니까 16배 크니까 당연히 이 방향으로 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크기는 똑같고. 그래서 이게 부호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될 뿐입니다. 요렇게 됐나요? 그 아무거나 정해놓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혹시나 의심이 가면 해봐라는 거죠. 만약에 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냐 물어보면은 계산을 마이너스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안 물어본다는 것은 플러스로 계산하든 마이너스로 계산하든 답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물어본 거예요.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밑에 있는 걸 읽어보니까 다 구했죠 이제. 자, 전하량의 크기는 B가 A의 2배입니다. 4배입니다. 틀렸죠. B와 C는 서로 같은 종류다. B와 C는 서로 같은 종류. 이런 거 물어본다니까요. 이해갑니까, 요거? 그러니까 같은 종류이다, 뭐 다른 종류이다 이런 거 물어보지 이하가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0보다 크다.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보다 크다? 아니죠. 이거 멈춰있다 했잖아요. 틀렸죠. 나에서 A,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서로 같다. A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서로 같다? 생각해 보세요. CD가 있는 상태에서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잖아요. 맞죠? 계산해 보세요. 이거 틀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복잡한데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하가 답이니까 이거는 나중에 해보세요 한번. 다릅니다. 전기의 크기는 다르다. 그러니까 A에 작용하는 C, D, B 다 따져야 되고 B에 작용하는 C, E 다 따져야 되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르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전하의 크기는 Q일 때 A의 전하의 크기가 Q일 때 이하가 Q, 수문자 Q일 때 C는 4분의 15냐 4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15Q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안 풀어도 대충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볼게요. 전하량이 이렇게 다 적혀 있고 글이 다 돼 있고 B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이다. B와 C 서로 뭐합니까? 밀어내죠. 자, 요걸 한번 적어볼게요. B 밀어냅니다. 플러스니까 C도 서로 밀어냅니다. 요하는 B가 작용하는 힘, 요하는 C가 B한테 작용하는 힘. 맞습니까? 이 크기가 K 적고 4D의 제곱, 그리 2D죠. 둘이 곱이니까 Q의 제곱. 맞죠? 요하는 똑같죠? 4D의 제곱, Q의 제곱. 자, 요렇게 똑같은 힘 크기 F, 요 두 개, 여기 F다. 여기 F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둘 사이에. 그래 놓고 문제를 보니까 이게 이제 상인 이유가 있겠죠. 다 구해야 되니까. 옛날에 나온 문제인데 요새는 뭐 잘 안 나오는데 한번 해볼게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A에 작용 한번 적어볼게요. 자, A는 이하 때문에 힘을 받습니다.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요거에 대해서도 힘을 받습니다. 이쪽으로 직선을 꺼야 되죠. 자, 이게 무슨 느낌이냐? 이 B 때문에 이하 둘이가 플러스 Q 플러스 2Q 플러스 Q잖아요. 청력 받죠. 그러니까 요 둘 사이에도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 힘. 여기 누가? 예, B가 A를 밀어주는 힘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 요 둘 사이도 작용합니까? 하죠. 요쪽으로 이렇게 작용합니다. 됐습니까? 이 둘이 크기 같습니까? 같죠? 왜? 이하 둘이 거리도 같고 Q도 같으니까 이 크기도 같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그러면 이하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평행사변이야. 뚜루루 띠리리 하는 거 알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짝 방향으로 이 둘의 합은 이짝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y가 이고 플러스 y다. 틀렸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A와 B에 작용하는 전기의 크기는 4F다. AB 사이에 전기력. 요 크기 한번 구해볼게요. 요 크기 구해봐라는 거죠. 요 크기. 자, 구해보니까 지금 이 거리가 몇입니까? DD죠. 이거 루트 2D인 거 맞습니까? DD 직각삼각형. 루트 1대1 대 루트 2 됐습니까? 그럼 이하 둘이 거리의 제곱이니까 2D의 제곱, 루트 2의 D의 루트 2D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적고 K는 어차피 좀 이따 적고 그 다음 이하 둘이 곱은 2Q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하가 이하의 몇 배입니까? 몇 배입니까? 4배네요. 요거 4F입니다. 그죠? 요거 1이잖아요. 그죠? 맞죠? 4F. 5에 그러면 이 혹시나 이거 물어보세요. 요 노란 거 몇입니까? 물어보면은 자, 이하 둘이 크기 똑같죠? 그럼 요것도 4F라며요. 그럼 요것도 4F잖아요. 요것도 1대1대 요거 요 둘이 크기 똑같잖아요. 1대1대 루트 2 맞습니까? 그렇죠. 이거 4루트 2F입니다. 이거. 혹시나 물어보면 예. 그러니까 둘이 합친 게 4루트 2. 둘이 합쳐서 8 아닙니다. 벡터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사변형 해야 되는 힘 합치는 거와 똑같습니다. 5의 전하량이 여기에다가 전하량이 플러스 2Q인 것을 놔뒀더니 D에 작용하는 전기의 크기는 16F다. 구해봅시다. 자, 요렇게 요거 D입니다. 2Q 플러스 2Q. 자, 우선 B가 밀어내는 힘 구합시다. 이거 식 적을 필요 없죠. 이거 적을게요. 뭐라 적을 거예요?
D의 제곱에 2Q의 제곱. 됐습니까? 됐습니까? C도 이하를 밀어냅니다.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C도 밀어냅니다. 됐습니까? 얼만큼? D제곱에 2Q의 제곱. 됐죠? A는 이하를 밑으로 밀어냅니다. A는 이쪽으로 밑으로 밀어냅니다. 얼만큼? D의 제곱에 그 둘이 곱해니까 4Q의 제곱. 됐습니까? 그런데 이하 둘이 크기 똑같습니까? 쌤쌤입니까? 날라가고 없습니까? 요거만 났네요. 여기 몇 F냐고 물어보면 합력 구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 F라고 했으니까 이하의 몇 배입니까? 16배 맞습니까? 맞죠. 됐죠? 자, 이것도 갑니다. 지금 밑에 딱 보니까 누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안 적혀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냥 A를 플러스로 놓고 나머지 다 정해버리면 됩니다. A가 마이너스면 나머지 다 부호 반대로 하면 돼요. A를 플러스로 합시다. 자, 문제에서 읽어보고 점자나 B를 한 점에 가만히 놓은 후 점자나 A와 C를 B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일직선이 고정시켰더니 B가 정지해 있더라. AC 때문에 B가 정지해 있더라. 됐습니까? 됐나요? 그러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 이하가 정지하고 있더라. 이게 부호가 상관없고 안에서 0이 되는 지점이 있으면 이하고는 부호가 같다. 지금 플러스를 요걸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지금. 그럼 이하도 플러스다. 근데 이하는 거리가 2배가 되는데도 힘이 똑같더라. 4Q 이건 너무 많이 했죠. 요거는 Q. 이하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Q라 적을게요. 됐습니까? 요런 상황. 이게 부호 뭔지 모릅니다. 마이너스 나도 멈춰있고 플러스 나도 멈춰있는 겁니다. 지금 요거까지 지금 적었습니다. 그 다음 AB의 전하는 다르다. 와 마이너스. 그럼 이거 마이너스죠. 이거 플러스. 됐습니까? 다르다. 나는 가 상태에서 C를 D로 바꿔. C를 빼고 D를 바꿨어요. 그럼 이건 똑같이 있는 거고. 거리가 3R이 있는 지점에 고정시켰더니 B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 왜 정지해 있지? 이하 둘이는 이미 요거는 플러스 Q라는 거 알게 되었고 또 안에서 정지했네. 왜? 거리가 3배인데도 이하가 부호는 같고 크기가 9Q라서. 됐습니까?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야는 마이너스 Q인 거랑 똑같고. 됐나요? 9Q라서 끝났네. 예, 계속 읽어보니까 가에서 전하의 종류는 B와 C가 서로 반대. B, C 반대이다. 왜? 왜냐면 이거하고 이건 같아야 되고 이거하고 이것도 같아야 되죠. 안에서 0이 되는 지점이 있으니까 같아야 되고 이거하고 반대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하고 반대겠죠. 그래서 B, C는 서로 다르다. 나에서 A와 D 사이는 인력이다. A와 D 사이는 청력이죠. 플러스. 전하량의 크기는 C가 D의 몇 배냐? 9분의 4배. 맞죠? 요런 거 이제 풀 때 아까 전에 그거 해놓으면 금방 풉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지금 요 속박된 이거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읽어보니까 전자와 원자핵 사이는 청력. 바로 틀렸죠? 인력. 됐나요? 자, 그 다음 원자 번호가 Z일 때 원자핵의 전하량은 Z이다. E가 뭡니까? E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 여기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우리가 E라고 적어줍니다. 됐습니까? 예. 이 쿨롱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기호로.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Z면 원자 번호가 10번이면 안에 양성자 몇 개 있다는 거예요? 10개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플러스 이기 전자의 전하량이 몇 배가 있습니까? 10배가 있겠죠. 그래서 12 이렇게 적을 거잖아요. 그거 적은 겁니다. 전자가 원자핵에 가까울수록 전자를 원자핵으로부터 분리하기 어려워진다. 왜?
아니 이 둘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인데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력이 더 세지니까 떼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당연합니다. 너무 쉬웠죠? 예, 수고하셨고 지금 여기서 막 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요거 하다 보면은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이 빨라 가지고 지금 뭐 새벽이라 해가지고 예, 좀 급해가지고 말을 빨리 했는데 요거 해보시고 안 되면 저한테 들고 오시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고 요거 하고 뒤에 앞에 우리가 요거 내가 강의한 거 있죠. 중간에 0 되는 지점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되고 왜냐면은 이 뒤에 또 자기장에서 또 할 거예요. 똑같은 걸 또 할 거니까 그거 하면 또 문제 또 풀기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놓으면은 뒤에 거는 전기장을 자기장으로 바뀌면 되니까 쉬워집니다. 그래서 강의를 해준 거니까 반드시 숙지하고 안 되면 외워서라도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아시겠죠?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그리고 어려울수록 이런 거를 잘 알아야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냥 힘 구해라 이러면 그냥 식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부호 안 가르쳐주고 뭐 0 되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면은 애들이 좀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그 앞에 있는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하가 플러스 쓰냐냐 마이너스 쓰냐라고 물어보지 않으면 A를 그냥 ABC 있을 거잖아요. 제일 A를 그냥 무조건 플러스로 놓고 문제 풀기 시작하면 됩니다. 됐죠? 전화량도 안 가르쳐주면은 A를 그냥 플러스 Q로 놓고 문제 풀면 됩니다. 저는 앞에서 계속 그렇게 풀었죠. 그거 그렇게 풀면 되니까 기억하시고 요거 연습하고 저한테 모르는 거 물어보세요.